안녕하세요. 나눔과 배려의 현장 구로구 편의 박정인입니다. 여럿이 함께 가는 길은 역사를 만든다는 말처럼 이 낮은 곳에서 정말 이 겸손하게 구민들을 섬기면서요. 이 행복한 구로구의 공동체를 만드는 분을 오늘 옆에 모셨습니다. 구로구의 이성 구청장님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전국의 우리 복지TV 시청자분들에게 구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구로구청장 이성입니다. 정말 더불어 사는 사회가 우리가 꿈꾸는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한 발 한 발 우리 사회가 정말 모두가 행복한 그런 사회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복지TV가 그 큰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언제나 마음 든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네, 약간 긴장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약간의 긴장은 또 이렇게 예. 잘 또 오히려 말을 풀어갈 수 있으니까요. 구청장님, 이제 민선 5기 취임을 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이를 따뜻한 이 복지를 굉장히 내세우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을 갖고선 선거 운동도 하셨었고 또 근데 재선에서도 되셨는데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나요? 네. 그동안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7년 전에 취임할 때는 어린이집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모자란다고 해서요. 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특히 많이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동안 이제 거의 2배는 안 되지만은 이제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어린이집들이 많이 모자랐어요. 네. 늦게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이제 어린이집들이요. 개방형 어린이집. 약 70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120개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렸고요. 또 하나는 심심치 않게 언론에 나는 아동 학대 문제, 또 아이들이 학원에서 갔다 오면서 교통사고 나는 문제. 그래서 어린이 안전 조례를 우리나라 최초로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여러 가지 조항들을 둬가지고 어린이를 태운 버스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동승해야 되고 1년에 몇 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아이들을 안전 교육을 1년에 몇 시간 시켜야 되고 이런 조례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린이 안전 공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또 안전 조례도 제정했고요. 굉장히 많은 저희가 그 어린이에 신경을 썼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많이 모자랍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에 대한 그 배려가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달하려면은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전반적인 그 시민의식 수준이나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아동, 어린이들의 어떤 정말 살기 좋은 어떤 구로구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구청장님이 아동이나 어린이들, 이 친구들한테 신경을 더 쓰시는 어떤 목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동의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행복을 자기 아이로부터 얻습니다. 아이가 행복의 원천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행복하고 또 아이의 일이 잘 되면 행복하고 아이가 건강하면 행복하고 거꾸로 또 아이한테 어떤 일이 생기면 마음이 슬퍼지고 행복의 원천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 아이 키우기 좋게 만드는 것은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주민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이 어린이 아동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구로 어린이 나라를 건국한다라는 그런 어떤 이색 사업이 있더라고요. 어린이 나라를 건국한다는 사업 도대체 뭡니까 이게? 네. 재작년 7월 달인가 이제 구로구 어린이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구로구 어린 나라를 건국하는 데 관심 있는 어린이들은 응해라 하고 각 학교에 이제 공문도 보내고 모집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어린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나라를 만들어 봐라. 그래서 헌법도 만들고 나라 이름도 정하고 국가도 만들고 국기도 만들고 또 의회도 만들고 대통령도 취임하고 장관도 취임하고 국무회의도 하고 국회도 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보아라 하고 저희가 그 임무를 줬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거의 관여는 안 했는데요.
건국 준비위원들이 이제 구성이 되고 임시정부 총통이라 그러나요? 네. 임시정부 수상이 취임을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이 아이들이 국회도 찾아가고 헌법학자도 찾아가고 이렇게 가면서 헌법을 자기들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고 또 이제 정부를 의원 내각제로 할 것이냐 대통령제로 할 것이냐 자기들 회의도 하고 2년 동안 이제 열심히 이 아이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거의 끝났고요. 예. 금년 5월 달에 건국을 하겠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 나라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초대 대통령이 5월 달에 취임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각부 장관들도 임명될 것 같고요. 예. 그러고 나면은 아마 첫 그 어린 나라 국회가 열릴 것 같고 국무회의도 열릴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앞으로 국회도 열고 국무회의도 열고 해가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어린이들끼리요. 그렇게 한 결과를 저희가 이제 그 수렴해 가지고 구로구의 정책에도 아주 크게 반영할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뭐 장기적인 프로젝트였는데 참 아이들에게 그 교과서에서 보는 그런 교육이 아닌 살아있는 교육을 실천하신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에 2015년 봄에 국민들과 함께 신년인사회 하면서 신년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우리나라의 수준에 걸맞지 않게 가장 부족한 점이 무엇일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뭐 누구 가릴 거 없이 아직도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과 경험 이게 너무 모자란다.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그 가치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또 그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너무 없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그때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어린 나라는 여기 정말 어린이들이 스스로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절차와 이런 교육을 자기 스스로 배우고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제가 시도를 했는데요. 저희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른들 스스로가 자기들끼리 헌법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국회를 열고 자기들끼리 국무회의를 할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다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구로구의 이제 복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기초단체별로 보면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 구현들을 또 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로구에서도 이제 착동 복지 정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 복지 정책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고 직접 찾아가서 발굴해내고 상담을 하는 데는 굉장히 아주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몇 개 동에서 이 발견하기 어려운 아주 그 어려운 이웃들을 이 찾동 사업을 통해서 발견해 가지고 또 같이 주민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도와주는 어떤 정책을 서로 만들어내고 도와주는 사업이 시작되기도 해서 보람을 느끼고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주민과 또 공무원과 함께 힘을 연합한다는 데도 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문자 그대로 이제는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방문을 해가지고 그 애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같이 찾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구로구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지난 한 6년간 계속해서 저희가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험이 많은 편인데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저희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그 역할이 기초단체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나눔 복지 서비스 이러한 특별한 어떤 서비스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썼고요. 사실은 착동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는 이미 간호사들을 각 동사무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미 6년 전에 저희가 간호사를 동사무소에 배치하고 또 각 동에 있는 야구르트 아줌마라든지 가스검 심하는 사람, 전기 한전 이런 분들까지 전부 다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그 혹시 그렇게 방치돼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그걸 살피도록 저희가 예. 그 네트워킹을 구성했고요. 네. 또 하나는 1년에 2번씩, 1년에 2번 이상 사각지대 전수조사라 그래가지고 혹시 교회에서 한 가족이 다 살고 있는 사람 없는지, 여간방에 서 가족이 살고 있지 않은지, 반지하방에서 가족과 떨어져가지고 혼자 사는 그 도움을 못 받는 그 독거노인이 없는지 이런 등등을, 또 폐가에서 사는 분이 없는지 1년에 2번씩 저희가 정기 전수조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 차원에서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네트워킹, 이제 여러 가지 후원자를 맺어준 일들, 동 차원에서 사례 관리도 저희가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정식으로 이제 차동 사업으로 이게 그런 모든 사업들이 시스템화되기 때문에 또 예전엔 구청 혼자 하던 일을 이제 시에서 예산 지원도 나오고 인력에 대한 어떤 비용도 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훨씬 더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어떤 아이디어도 굉장히 잘 발휘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차동 서비스 복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할 때 그 현장에서의 그 공무원들, 직원들의 그 마음, 또 그런 보살피는 구청장님의 마음도 좀 각별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으로서 그 직원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그 특히 사회복지 담당하는 그 직원들 고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욕도 많이 먹잖아요. 또 봉변도 당하기도 하고요. 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고생이 많은 직원들이고요. 그래도 그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일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사명감이 자꾸 커집니다. 나름대로의 보람도 커지고요. 그래서 아마 그 보람을 먹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경연대회를 합니다. 이렇게 사각지대 발굴 사례 발표대회. 그래서 이제 각 동에서 연극 형식으로 직원들이 나와서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연극 형식으로 각 동이 나와서 다 발표를 해서 금상, 은상, 뭐 동상, 어제 시상도 하고 하는데요. 그게 또 조금이라도 이제 격려가 되겠죠. 물론. 각 동이 참 열심히 해주고 있는 게 언제나 고맙고요. 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동참해서 같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공급자, 수요자 이런 걸 나누긴 좀 그렇지만 모두가 구로구민, 구로구에 이제 속한 공무원 모두가 하나가 되는 어떤 계기의 그런 틀을 구청장이 마련해 주고 계신 것 같네요. 대단하십니다. 이 부분도요. 구로구는 이제 사실 이제 지역 특성상 그 어떤 상업지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역도 있고, 아파트 밀집 지역도 있고, 참 다양한 그런 그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는 서울 자치구 중에 또 한 군데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다 보면 이제 장애인분들도 이제 많이 거주를 하실 겁니다. 구로구. 많습니다. 장애인 관련 좀 구로구만의 어떤 또 복지 정책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조례를 2개를 만들었고요. 중증 장애인 지원 조례하고 발달 장애인 지원 조례를 조례를 2개 만드는데,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그분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지원 시설들, 이건 좀 갖춰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 2년 동안 부족했던 것들은 하나씩 거의 채웠습니다. 이제 구로구만의 좀 특이한 시설은 이제 전국에 처음으로 저희가 발달장애인 문화체육센터를 저희가 두빛날에 문화체육센터를 해가지고 빗물 펌프장 옥상에다가 이제 지어가지고 엘리베이터도 새로 놓고 해서 크게 만들었습니다.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17,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풀 가동해서 거의 100% 가동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7,000명 정도입니다. 완전히 100% 가동되고 있는데 지금 좀 모자란다는 시설이 좀 더 키워야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체장애인들 그 쉼터도 하나 만들었는데 독특한 시설입니다. 저희 지체장애인들이 어디 나가면은 쉴 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 지체장애인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밥도 뜨고 할 수 있는 저희가 쉼터도 하나 새로 문을 열었는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저희가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 시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거 말고 저희가 애쓰는 거는 사실은 일자리입니다. 장애인 분들의 사실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장애인분들은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일자리는 그 자신의 그 자존심, 생에 대한 보람, 긍지 이런 거 동시에 가져가지고요.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가지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장애인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구로구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는 아주 뭐 서울, 경기 일원에서는 유명합니다. 네. 저희 구로구청에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할 때는요, 서울, 경기 일원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구로구청에 몰려옵니다. 이 일자리 때문에요. 매년 저희가 서울, 경기 일원의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면 이러이러한 점이 좋다는 것, 다른 기업의 사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원들이 가서 설명드리고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을 몇 명 취업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기업만 저희가 추려가지고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뭐 그날은 완전히 이 구청이 메어 터집니다. 서울, 경기 일원에서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고요. 또 저희가 하는 구로구의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은 장애인을 취업시키고 있을 겁니다. 한 번 박람회 할 때마다 한 번에 200명 이상 저희 취업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서울시청이 그 저기 킨텍스인가, 킨텍스가 아니라 저쪽 세텍 네네네. 거기서 할 때도 구로구청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만큼 취업시키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매년 그만큼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또 관내 그 구로구의 그 뭐라고 할까요? IT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장애 유형에 따른 그 적합한 일자리가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굉장히 역사가 깊은 우리 에덴 복지시설도 우리 구로구에 기반을 두고 있어가지고 사실 거기서 지금 그 중증 장애인 한 200명을 취업시켰거든요. 에덴 쪽에서요. 네. 사실은 이제 그걸 할 때 저희가 구로구청하고 애경 주식회사 애경하고 그리고 이제 그 형원이라는 거 하는 그 에덴이 운영하는 그 기업체하고 3자 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애경이 그 생산하는 주방 세제, 청소 세제, 뭐 트리오 뭐 이런 주방 세제 같은 거요. 그거를 형원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생산하도록 OEM 생산이죠. 그렇게 저희가 다리를 놔서 그걸 성사시켜 가지고 형원이 애경의 주방 세제를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증 장애인이 200명이 취업을 했거든요. 사실 저희로 봐서는 굉장히 큰 일 중에 하나였죠. 지역에 참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좀 비슷한 질문은 아닌데 장애계 쪽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장애 등급제 시범 사업 지역구죠? 저희가 전국 시범구였고요.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요.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또 작년에 상도 받고 했습니다. 올해도 또 시범사업을 계속합니다. 장애 등급제에 대한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논란이 참 많잖아요. 뭐 경증, 중증으로 나누냐, 아예 없애자. 뭐 구청장님 근데 그 중심에 어떤 시범사업 지역구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또 느끼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근본적 취지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등급제보다는요. 저희가 이거 시범 사업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건의 사항을 보건복지부로 계속 올렸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과도기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건복지부로 계속 올렸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 의견들을 지금 많이 반영해서 이 시범 사업 기간 동안에 수정을 해가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이제 저희 구로구청의 시범 사업을 굉장히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될까요? 네네.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장애계 쪽 얘기를 했고요. 구로구에 이제 노인분들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시죠? 좀 이제 고령화된 또 구이기도 한가요? 어떻게 좀 고령층이 특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의 한 평균 정도 고령화 수준인데 왜냐하면 저희 또 사업체가 많기 때문에 또 젊은 층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 정책이라든가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들 있죠? 저희가 경로당이 지금 서울에서
숫자로는 두 번째로 많습니다. 189개 경로당이 있는데요. 인구 대비해서는 뭐 엄청나게 많은 경로당 가지고 있는데 사실 경로당 숫자도 많이 늘렸지만은 그러니까 사실 갈 데가 없거든요. 예. 그 경로당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경로당을 좀 즐겁게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경로당을 이제 순회해가면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자꾸 좀 많이 개발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좀 더 편안한 어떤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 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어르신들도 요즘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예.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러나 빈고라 그러는데요. 예, 예. 가난해서 생기는 예. 고통 이게 네. 그 노인 문제의 제일 큰 문제라고 합니다. 네. 그 자녀들이 용돈을 안 주는 거. 예. 그래서 역시 이 노인 문제도 조금이라도 용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 이게 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사정을 하고 해가면서 일자리를 많이 늘려왔습니다. 한 해 200명 이상씩은 계속 늘려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750분을 저희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에 대해서요. 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사실은 서울에서 제일 많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분들 그 일자리가 그 조금이라도 용돈 문제하고 또 하나는 건강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매일 나와서 조금씩이라도 걷고 일하는 거는 또 노인분들의 건강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인 문제도 역시 그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예.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제 우리 치매 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은 뭐 대동소이하지만은 저희가 특별히 신경 쓰는 거는 이제 특히 일자리 문제 그런 신경 뭐 쓰고 장애인 쪽도 그렇고 노인 쪽도 그렇고 네. 구청장님 참 이렇게 직업 네.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 쓰시는 것 네. 같습니다. 그 노인들이 이제 노인을 돌보는 노노 케어. 뭐 예. 요즘에 사실 이제 치매도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이제 치매 당사자 부모 그 예. 뭐라 그러죠? 그 돌보는 가족들이 예. 고통을 많이 겪는 예.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이 주변에서도 보셨을 예. 텐데요. 구로구에서 좀 그런 부분에 좀 신경 더 많습니다. 쓰시죠?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노노케어가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고요. 네. 2,750명 중에서 네. 몇백 명, 약 2, 300명 정도가 노노케어 쪽에 있는데요. 네. 그분들은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이제 거동이 어려운 분 그걸 찾아가서 네. 이제 같이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산책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간병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노노케어인데요. 그래서 그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구로구가 이제 예전에 비해서 이제 요건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자살률 좀 많이 감소가 됐어요. 네, 뭐 예전에 물론 높은 거는 아니었지만 자살률이 낮아졌다라는 거는 그래도 뭐 구로구나 아니면 뭐 구로 경찰서나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관내 서로 간의 유기적인 어떤 협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살 예방 조례를 만들었고요. 아, 자살 예방 네트워크라 그래가지고 네. 경찰서, 병원, 사회복지기관, 학교 뭐 이런 데를 전부 엮어가지고 네.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같이 이제 자살 예방 정책을 논의하기도 하는데요. 구로구가 자살률은 높은 데였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았어요. 네. 굉장히 자살률 높은 지역이었었는데 매년 이제 낮아지기 시작해서 작년에는 서울에서 두 번째로 자살률이 낮은 구가 됐습니다. 자살률이 한 7년 사이에 한 5, 6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25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시군구 해서 네. 전국에 25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자살률이 구로구가 19번째로 낮습니다. 네. 네. 전국적으로도 19번째로 낮고 그리고 서울에서는 두 번째로 낮은 아주 자살률 굉장히 낮은 지역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직접적인 예방 대책으로는 이제 학교, 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경로당까지 네. 자살 예방을 맞춤형 교육을 합니다. 학생들 자살도 있거든요. 네. 학교 가서도 그런 그 마음 상담도 하고 예. 자살 예방 교육도 하고 심지어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도 가서 그런 것도 하고요. 또 하나는 동사무소나 지하철역에 가면요. 그 마음 건강 그 검진기가 있습니다. 예. 예, 아니요 이렇게 눌러서 대답하면은 이분이 자살
그 고위험군인가 우울증이 있는가 없는가 판정되는 그런 그 키오스크가 있는데요. 네. 그건 이제 심심풀이로라도 한번 가서 이렇게 테스트해 보면은 당신이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뭐 정상이다 나오잖아요. 검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분의 그 기록이 보건소로 연락이 돼 가지고 보건소에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무료로 상담 서비스가 바로 나갑니다. 그분에 대한 상담이 시작되고 여러 가지 그 정신 상담 서비스가 자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정책도 같이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 자살률이 낮아진 거는 이제 그런 직접적인 이제 보건소와 이런 데 자살 예방 사업도 중요했지만은 뭐니 해도 우리가 그동안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일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1년에 2번씩 전수조사를 해가면서 혼자 사는 분들, 또 도움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도와주고 하는 시스템을 가동한 것, 그게 결국은 자살률을 낮추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입법적인 부분, 조례적인 부분부터 직접 어떤 현장에서의 그 정책 실현까지 보면은 누구든지 사실 그런 얘기는 하잖아요. 촘촘한 복지 구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구청장님이야말로 진짜 여러 가지 그 촘촘한 정말 이게 거미줄 같이 했기 때문에 자살률 낮아진 건 참 보람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때문에 낮았다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추세는 2010년 이후에요. 2011년, 12년, 14년, 14년, 15년 오면서 단 한 해도 안 빼고 자살률이 계속 낮아졌기 때문에 어느 한 해만 낮은 게 아니라 매년 조금씩 낮아져요. 그래프를 보면 아주 일정하게 쭉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서울에서 두 번째로 낮은 이제 곳이 되는데요. 자살률은 소득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자살률이 전국적으로 제일 낮은 지역. 얼마 전에 신문도 났지만요. 강남 서초 송파, 서울의 강남 3구를 포함해서 그 과천 용인 등 해가지고 그 소득이 높은 지역. 네. 여기는 전국에서 자살률 1위에서부터 5위, 10위까지가 다 소득이 높은 지역입니다. 네. 우리 구로구의 소득 수준은 중위권에 못 들어갑니다. 네. 소득이 안 높으면서 자살률이 아주 상위에 아주 낮은 곳, 네. 자살률이 낮은 곳으로 아주 초상위에 있는 거는 전국에서 구로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득과 관계없이 우리는 자살률이 낮게 나오는 거는 정말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이웃을 보살피고 있다는 어떤 간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보람이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취재 중에 알게 됐는데 그 어떤 그런 학위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파급 효과가 아마 인접 그 자치구 기초단체도 영향을 준대요. 그러니까 구로구에 아마 이 모범 케이스가 옆에 뭐 영등포구나 양천구나 광명시에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좀 드릴게요. 구청장님 이제 재선이시잖아요. 한 번 더 이제 또 하셨는데 처음 당선됐을 때보다 이제 구로구 거주 학생들의 그 학력이 굉장히 또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취재 뉴스들을 보면요. 네.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구로구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 학교를 좀 좋게 만들어 달라는 게 제일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해 최소한 100억 이상을 학교 교육을 위해서 쓰겠다 방침을 정했고 실제로 작년에도 115억을 저희가 학교 예산으로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억 이상을 저희가 교육에 투자해 왔습니다.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을 걸쳐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요. 조금 계속 나아지고 있고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뭐 정말 괄목할 만하게 학력 수준도 높아졌고 학교가 좋아지는 건 저희 여러 가지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구청장님 옛날에 이제 고시를 보셔서 이제 공직 생활을 계속 하시다가 이제 이 구청장까지 하시는 건데 사실 이제 보면 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교육보다도. 그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좀 더 깨닫고 계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투자를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특이한 일 중에 하나는요. 전국에 이거 우리 하나뿐일 텐데 구청에서 학습지원센터를 건립을 했어요. 네.
그 학습지원센터는 아이들 공부하는 걸 도와주겠다는 건데요. 거기에서는 뭐 원어민 영어도 있지만은 거기서는 이제 직접 수학, 영어 이런 걸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저희 학원은 아닙니다. 예. 대신에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영어는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또 뭐 역사는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전문가들이 네. 상담을 해주고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예. 또 이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자녀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자녀들과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학부모로 또 교육해주고 또 선배들이 와가지고 후배들한테 잘 공부하는 걸 또 이렇게 해가지고 방법을 멘토링을 또 해줍니다. 또 아이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학습 그 동아리가 결성돼가지고요. 영자 신문 만들기, 뭐 수학 동아리, 예. 뭐 등등 많은데 지금 약 거의 한 30개 이상의 동아리가 학습지원센터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동아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런 활동을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활동을 도와주는 센터인데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네. 늘 아주 좀 저희가 다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제가 아이들 공부하는 방법을 도와주고 있고 또 하나는 장학사업을 합니다. 예. 구로구 장학제도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동참하고 있고요. 예. 1년에 약 2억 원 이상을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아마 어느 구청도 네. 매년 2억 이상을 장학금을 주고 있는 데가 드물 겁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구로구에 남아서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폭적인 장학 제도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모이면서 이제 한 해 조금씩 학교들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과거와 비교하면은 뭐 대입 성적이나 이런 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서울시 교육청이나 아니면은 구로구 관내 그 교육장님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높으실 것 같아요. 좋으실 것 같아요. 교육장님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모범 케이스라고 이렇게 빨리 학력 수준이 올라온 지역이 없었다고. 근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학력이 신장된 지역 중에 하나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마 물론 이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육의 이념이 공부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거든요. 학교는 다양한 학생들을 키워내야 되고 학생들의 전인 교육을 도와줘야 되고 학생들의 꿈을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지 공부만 가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찌할 것이냐 하는 물론 학부모님들은 또 공부를 그 학교가 대학에 많이 붙여주길 동원하고 있고 두 개를 다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아이들한테 공부를 지원해 주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했습니다. 예. 그보다 먼저 한 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먼저 만들었고요. 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이미 안 다니고 있는 아이들, 자퇴한 아이들, 장기 결석하는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학교 밖 그 청소년 지원센터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또 다시 학교에 복귀시키기 위한 대안학교도 만들었고요. 또 그 아이들의 그 동아리 활동 끼를 그 살려주기 위한 청소년 문화원도 건립했고요. 예. 또 진로 직업 체험센터도 건립했고 그런 시설들을 먼저 다 만들고 맨 마지막에 학습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학습 지원센터를 먼저 만들면은 아무래도 교육의 기본 이념과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먼저 다른 지원 시설을 충분히 만들고 맨 마지막에 공부를 지원하는 일을 네. 했습니다. 맨 처음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학습 지도에만 좀 투자를 많이 하시고 생각을 갖고 계신 줄 알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생활 지도면이라든가 이런 인성적인 부분까지 예. 같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게끔 미리 기반을 갖추셨다라는 거를 굉장히 알게 많은 됐네요. 시설들을 미리 만들었습니다. 네. 특히 학교를 이미 포기한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훈훈하고 좋은 이야기들이 그 대안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아주 저도 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를 완전히 포기했던 아이가 이미 학교 안 다닌 지 7년, 8년 지난 그 아이가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한 발짝도 안 움직이는 밖에도 안 나가고 친구도 안 사귀고 방문 걸어 잠기고 컴퓨터에서 게임만 하고 한 지 벌써 5년, 6년이 된 예. 부모님도 안 만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방문 걸어 잠그고 예. 이제 그런 아이들을 설득해서 대안학교에 끌고 나와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아이가 대안학교에서 대학교 합격하는 거 보고서요. 예. 아 이거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교육에 대한 그런 확고한 어떤 확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땐 교육 정책 행정이 모든 그 구로구의 어떤 정책의 기본 틀이 되지 않을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갈망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네. 다른 분야 좀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구로구에 이제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족, 그 다음에 다문화 사업장, 다문화가 많습니다. 구로구에도요. 네. 서울에서는 영등포 다음으로 저희가 두 번째로 많고요. 예. 전국적으로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렇다 다문화가 보면은 뭐 많습니다. 좀 내국인과 외국인, 그러니까 뭐 같이 어우러져 이렇게 지내는데 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구로구만의 어떤 뭐 정책 구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문화 충돌, 또 이제 갈등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다양스러운 거는 이제 구로구에서는 그 서로 융합하는 문화가 많이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울리고 또 서로를 이렇게 적대시하지 않는 네. 이웃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고 있는 게 그리고 참 다행입니다. 저희가 제일 중점 두고 있는 것도 융화고요. 네. 제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에는 저희가 이제 특히 많이 살고 계시는 가리봉동, 네. 구로 4동, 구로 2동 이런 지역에 중국 동포분들로 하여금 저희가 명예 통장을 임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통에 제가 다 임명하라 그랬거든요. 네. 아직 모든 통은 다 안 됐고 네. 지금 40여 명이 명예통장으로 임명됐는데요. 네. 그분들은 이제 통장 회의 때도 같이 참석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각종 이제 회의할 때도 같이 참석하고 해서 동네를 같이 또 논의도 하고요. 또 쓰레기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예. 쓰레기 문제도 제가 해법을 찾아가지고 전혀 다른 정책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러다니는 쓰레기통을 다 보급을 했고요. 쓰레기통 안에 쓰레기 봉지가 이렇게 내장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검은 봉지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네. 집안에서 쓰레기통에다 넣어서 쌓아놨다가 끌고 나와서 골목에 세월 우리가 치워가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다 보고 난 다음에는 동네가 깨끗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단 투기 단속하는 사람을 네. 우리 내국인이 아닌 예. 중국 동포분들을 단속원으로 채용해가지고 네. 그분들이 직접 이제 단속을 합니다. 서로 간의 충돌이 많이 완화됐고요. 또 정말 좋은 일은 그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청소 분야는 그분들이 스스로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빼고 골목에 나와서 청소하는 깔끔히 봉사단, 외국인 깔끔히 봉사단이라 해가지고요. 가리봉동, 구로 4동 이쪽 지역의 골목골목을 그 중국 동포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 하루도 안 빼고 청소하는 모습을 제 카톡으로 보내주고 하고 있는데요. 정말 열심히 청소하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리봉동 갔다 왔는데 가리봉동이 깨끗합니다. 네. 쓰레기가 안 보입니다. 네. 그분들이 청소하고 있거든요. 또 자율방범대. 네. 외국인들도 방범대를 구성해서 여기 가면 저녁에 걸어 다닐 수도 없다. 뭐 무슨 살인 사건 난다. 뭐 이런 헛소문들이 많은데 네. 이분들이 스스로 방범 활동을 하는데 정말 잘합니다. 어느 지역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그분들이 유지하고 있고요. 또 순수한 봉사단, 한중 다문화 봉사단이라는 봉사단이 있는데요. 그 굉장히 많은 회원들이 음식점도 영업하고 하시는 분들인데 회비를 내서 중국 동포가 아닌 한국 분들, 우리나라 분들, 독거노인이나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봉사활동이 어떤 봉사단체보다 열심히 하고 있고 오히려 동포분들이 돈을 모아서 우리나라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봉사활동도 시작했고 서로 융화되는 이 모습이 굉장히 지금 보기가 좋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문화의 차이를 이렇게 좁혀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예. 뭐 미국 특히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구로구에서 이런 어떤 서로가 알아갈 수 있게끔 공론화시키고 토론하고 회의하고 예. 그럴 것 같은데 참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통장도 있었고 이제 그 전에 저희가 구로구에 다문화 팀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우리 공무원을 그 순수 중국인 한족
출신 순수 중국인을 저희가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다문화 팀을 맡기기도 했고요. 네. 네. 또 저희가 그 중국의 연변에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연변 조선 그쪽 자치주 그 자치주에는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연길 통화 뭐 네. 그쪽 굉장히 많은 시가 예. 한 8개 현과 시가 연합해서 예. 조선소 자치주입니다. 연변. 그 연변 조선소 자치주하고 저희 구로구하고 자매 결연돼 있습니다. 예. 그 자매 결연돼 있어 가지고 공무원으로 상호 교환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구로구 공무원이 연변에 가서 근무하고 연변 공무원이 구로구 와서 근무하는데 그분이 여기 와서 근무하는 거는 연변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로사항들을 다시 연변 조선소 자치주에 또 도움을 요청하고 한 중개 역할을 또 하는데 너무 좋은 일을 또 하고 있네요. 네, 마지막 좀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로구에 가다 보면은 구로구에 이렇게 길거리에 전봇대에 뭐 와이파이 마크가 막 걸려 있더라고요. 크게 뭐 예, 이정표 예. 같죠. 그 도대체 뭡니까? 구로구는 저기 전 지역을 예. 와이파이가 다 무료로 네. 터지는 네. 그런 지역으로 그 만들었습니다. 구로구에서 다 그 부담을 예, 하는 예. 건가요? 재작년에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예. 디지털 산업단지 또 뭐 신도림역 이런 데부터 이제 구축을 하기 시작해서 예. 작년까지 그러고 거의 전역을 다 와이파이 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안양천 산책로를 걸어 다니셔도 와이파이가 다 터집니다. 무료로요. 아직도 모자라는 지역이 조금 있어가지고 금년에 그걸 이제 보완하는 이제 작업을 조금 더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최초일 뿐 아니라 한 도시 전체가 다 와이파이가 무료로 되는 곳은 전 세계에서 구로구 하나랍니다. 네. 전 세계 최초의 사업이라 하는데요. 또 저희가 이제 와이파이로 인한 정보격차를 이제 해소하겠다는 의미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구로구 안에 또 수많은 IT 기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제품 개발이라든지 기업 환경을 좋게 만드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와이파이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굉장히 많은 도시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 구청에 와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구로구가 이제 스마트 도시의 어떤 선구적인 네. 어떤 기초 단체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두보를 마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복지TV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함께 사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 그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청도 정말 힘을 다해서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TV 또 이런 복지 분야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서로 손잡고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시청해 주신 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구청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구로구 이성 구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나눔과 배려의 현장 구로구 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